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리회계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아주 당장 축구를 하러 가야 될 복장인데 제리님 축구 잘하세요? 축구는 잘 못하는데 눈이 좋아서 심판은 잘 봅니다. 아. 거의는 아니더라도 백태클을 좀 세게 걸면 이렇게 옐로 카드 딱 주고, 네. 근데 막 자기는 안 그랬다고 심판한테 대들잖아요. 막 네. 이런 사람들한테는 떼쟁이들. 레드 카드, 이렇게. 퇴장. 퇴장. 네.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회계에도 뭔가 뭐 룰이 있다 네. 이런 걸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룰을 위반하면 뭐 경고 아니면은 뭐 퇴출도 되고 네.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회계에서도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계사가 그런 일을 해요. 회계사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이 돼 있고,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기업이 회계법인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네. 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뭐 대신 작성해 주는지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네. 이 심판이 직접 경기에 뛰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회계사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예, 이건 불법이에요. 지금까지 공부한 재무 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 흐름표 같은 재무제표를 이제 기업이 작성을 하면 이제 심판, 회계사들이 이게 제대로 작성하기 맞는지 심판을 봐주는 게 이제 회계감사인 거고, 네. 회계감사로 제시하는 이제 회계사들의 평가가 감사 의견이라는 거네요. 네, 맞아요. 그 상장사나 금융회사들은 요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같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국제회계 기준, 그래서 KIFRS라는 기준에 따라서 네.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. K가 붙는 건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? 그거는 이제 IFRS가 국제회계 기준인데, 네. 이거를 한국 기업에 조금 맞게 살짝 변형시켰는데 많이 변형시킨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쨌든 국제회계 기준이다. 한국에서 네. 쓰는 네. 그런 의미이고. 그래서 그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로컬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.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은데 네. 제일 큰 차이는 뭔가요? 맞아요. 그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거 하나만 얘기하면,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주된 재무제표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사용해요. 연결 재무제표. 딸려있는 회사가 네. 있으면 식구들 전체를 한 회사인 것처럼 연결해가지고 가족 전체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걸 우리는 핵심 재무제표로 삼겠다. 네.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재무제표다라고 하면,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는 삼성 디스플레이,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종속 기업들을 통째로 한 기업인 것처럼 묶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, 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이제 핵심으로 삼는 거고요. 네,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재무제표가 만약에 엉망이야. 그래서 회계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다. 이러면 네. 어떻게 돼요? 네, 그래서 이 숙제를 성실히 해왔는지에 따라서 매기는 의견이 있는데, 그게 감사 의견인데,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네 가지 종류. 그래서 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 거절, 이렇게 있어요. 뒤로 갈수록 안 좋은. 그렇죠, 맞아요. 그래서 완전히 재무제표가 그 회계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완전히 틀렸어.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. 네. 신뢰할 수가 없어. 네. 그리고 감사 증거를 회계사한테 제출을 네. 안 해.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의견 거절이라는 의견을 의견 거절 약간 이런 레드카드 음, 수준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래서 코스피 시장,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 의견 거절이 나온 상장사들은 그 상장 페이지 심사를 받고 이 상장 페이지 사유가 된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진짜로 상폐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의견 거절 받은 기업 조심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가 신뢰성이 없어서, 네.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오기도 하지만, 회사가 정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뭐 내일 우리 망할 것 같아, 뭐 이럴 때도 의견 거절을 주기도 해요. 왜냐면 그 재무제표라는 게 회사가 계속 굴러갈 걸 전제를 하고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. 내일 모레 망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굳이 작성할 의미가 없다. 그래서 이 계속 기업 가치에 불확실성이 있다, 이런 의미로 이 의견 거절을 줘요. 최근에 쌍용차라는 회사가 이런 걸로 받은 적이 있죠.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막 아예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닌데 일부 내용이 틀렸어. 그리고 일부 내용만 이 숫자가 맞는지 약간 확실한 증거가 없어.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나요? 네. 그럴 때 주는 게 이제 한정, 다 틀린 건 아닌데 네. 일부만 틀렸다, 한정하고 부적정 의견인데요.
축구로 따지면 이 옐로 카드 받는 거죠. 제출까지는 아니고 이 옐로 카드. 음. 틀린 걸로 따지면 한정보다 부적정이 좀 더 어감이 좀 세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더 많이 틀렸을 때 부적정이고 조금 틀렸을 때 한정인데 음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부적정 의견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. 그 정도 틀렸으면 사실 의견 과제를 줘버리거나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자주 보긴 힘든 감사 의견이긴 해요. 그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아도 코스피에서는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또 계속 적정을 받아내지 못하면은 이것도 상패 사유가 되니까 그쵸.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. 옐로도 자꾸 받으면은 그렇죠. 큰일 날 수 있는 거죠. 퇴출될 수 있지. 근데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적정이니까 너무 좋다. 투자하기에 적정하다는 뜻인가?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? 네. 감사 의견으로 적정이라는 거는 회계 처리를 뭐 문제없이 했다라는 의미지 재무 상태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. 이런 감사 의견이 중요한 게 이런 의견으로 한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재무제표가 틀렸다,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소리겠고 그것이 고의적인 오류라면 분식회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는 그 회계감리라는 것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회사 분식회계 조사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. 사업 보고서를 열어서 이제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네.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의견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그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 다 한 번씩 쭉 살펴봤잖아요. 네. 근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뭘까요? 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5글자잖아요. 네. 근데 5글자가 아닌 게 하나 있었어요. 네. 재무제표 주석.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. 네네. 그때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처럼 재무제표 이제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.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우선 어떻게 보는지 실제 기업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. 네. 이건 뭐 페이지 수가 엄청 나거든요. 지금 다트를 한번 네네. 열어서 네, 열어서 그 여기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 재무상태표를 일단 열어볼게요. 코에너지.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자본금, 뭐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 뭐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오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는데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나와요, 그죠? 신종이라 하면 뭔가 당연히 새로운 거 이런 걸 것 같은데. 뭔지 모르면 주석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 이렇게 들어가서 네. 이제 검색해봐요.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모르는 말에 대해서 딱 검색을 하면 네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. 그래서 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2013년에 발행이 됐는데 네. 2043년에 만기가 온다고 돼 있어요. 30년 만기. 이자도 5.21%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렇게 한 1,400원 정도를 발행해서 돈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만기도 있고 이자도 줘야 되고 거의 뭐 주택담보대출처럼 긴 네네. 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대출인데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죠? 그렇죠.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발행 조건이 설명이 돼 있는데 네. 자 만기가 도래하면 선택에 따라서 매 30년간 그 자동 연장된다. 만기가 그렇게 네.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갚기 싫으면 계속 만기 연장해도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. 그래서 누군가 야 너 이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준 돈은 이건 내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일단 이게 자본 항목에 있는 거예요. 네. 하지만 세상에 공짜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. 이자를 네네. 드려야 되는데. 이자율을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텝업 계단식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. 안 갚아도 되기는 하는데 계속 안 갚으면은 네. 이자가 불어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다. 이제 이런 의미죠. 그러니까 신종 자본증권으로 자금을 빌려올 때는 좋은데 계속 두면은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.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그래서 돈이 좀 잘 벌려가지고 이 신종자본증권으로 빌린 거를 네. 갚으면은 이게 부채를 갚은 게 아니라 자본을 갚은 게 되니까 자본금이 확 줄어요. 네. 네, 그래서 이 돈 갚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네. 자본이 확 줄어드니까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.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.
저는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암호화폐라는 거를 뭐 직접 네. 발행하기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. 네. 이거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데 이런 것도 재무제표 네. 주석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렇죠. 하던데. 네. 네. 암호화폐는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네. 뭔가 이렇게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암호화폐는 재고자산, 팔기 위해 한 게 아니라 네. 그냥 뭔가 다른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게 형체가 없잖아요. 그래서 형체가 없는 그냥 자산이다. 무형자산 이렇게 처리해. 위메이드라는 그 게임 회사 네. 이 재무제표 주석을 한번 열어보면 이슈가 있었죠. 네네. 이 회사는 암호화폐를 팔아서 돈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게임 팔아서 게임 돈 회사로 버는 알고 있죠. 회사니까. 네. 네네. 그래서 그 아무래도 그 이 게임 팔아 돈 버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. 무형자산이지 않을까? 네.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검색을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해보면 암호화 자산이라고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459억 원 정도 이렇게 변동한 걸로 나와 있는 거를 재무제표 주석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위메이드는 자기네 코인으로 이제 위믹스를 네네.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네. 나오진 않는 거네요. 그렇죠. 위메이드 게임에서는 위믹스 발행했다는데 왜 무형자산 검색하고 뭐 재고자산 검색해서 안 나오지? 네.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궁금하면 또 위믹스라고 쳐봐요. 재무제표 주석에서 위믹스 이렇게 쳐보면 이 코인의 성격을 이 회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쭉 나오는데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이 위믹스라는 거를 팔아봤자 매출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상품권을 판 것처럼 이 돈은 들어왔어. 네. 그죠? 근데 나중에 게임 아이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매출액이 나중에 들어올 것이다. 이런 스토리를 요걸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근데 이게 게임 유저들한테 판 게 아니고 위믹스라는 거를 그냥 게임은 잘 모르겠고 네. 코인 투자하는 제3자들이 그 거래소에서 산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데 대부분 팔렸을 텐데 그럼 이 선수금은 매출액으로 언제 전환될 수 있을까? 영원히 부채로 남을 것 아닐까? 뭐 이런 부분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좀 머리를 좀 써보면 재무제표 주석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네네.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또 이 주석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나요? 주님이 그 신랑감을 구했는데 네. 이 친구가 보니까 대출이 전혀 없어. 빚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야.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 빚은 없는데 사업하는 다른 친구들 보증을 또 많이 서줬어. 취약. 네. 그리고 뺑소니도 여러 번 해가지고 소송도 걸려 있어. 네. 뭐 이래도 이게 빚이 없다고 해서 재무 상태가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, 왜 저에게 그런 신랑을. 그게 재무제표 주석에 나와요. 그러니까 재무 상태 표현 이게 안 나와요. 되게 중요한 얘기죠, 그죠? 네.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네. 우발부채, 뭐 우발채무, 신용공여 이런 단어로 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 재무 상태 표현은 부채로 안 보이지만 우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네. 이게 부채로 돌변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요. 약간 부채 복균자 같은 거네요? 근데 재무제표 주석까지는 좀, 너무 길고 따분할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싫었는데, 여기도 주식 투자랑 좀 직결되는 정보들이 엄청 많네요. 네네, 그렇죠. 자, 그럼 이제 재무 상태표, 손익계산서, 현금 흐름표, 재무제표 주석까지 주요 표들은 다 훑어본 것 같은데요. 여기까지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장미회계 초급편을 쭉 살펴봤고요.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좀 더 나는 이거보다 더 알고 싶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재무제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장미회계 실전편도 내놓을 테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.